어제 오후 인천 계양산 정상.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계단을 시커먼 벌레들이 덮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맘때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에 대량 출몰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오늘 오후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만난 주민들이 취재팀을 걱정합니다. 꼭대기 올라가 방 쓰고 가야 하는데 한 10초도 못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저 꼭대기 가면 한 30억 마리쯤 날아다녀요. 잠시 뒤 도착한 계양산 정상. 말 그대로 러브버그한테 점령당했습니다. 이 계양산 정상에 잠시만 서 있으면 이렇게 얼굴과 온몸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습니다. 등산객들은 벌레를 쫓다가 허겁지겁 내려가고 허공에 쳐놓은 끈끈이는 몇 분 만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어 시커멓게 변합니다. 저 시커멓게 보이는 거. 저 얼굴 자체요. 어제 5시간 동안 치고. 탁 트인 공간에서 짝짓기 비행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산 정상에 이렇게 많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랬나요? 작년 시장에 안 그랬었어요. 올해 갑자기 이러네. 러브버그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그러다 2022년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대량으로 나타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목격됐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지만 러브버그는 꿀을 먹으며 화분으로 옮기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발생에도 생존 기간은 길지 않고 그동안 대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음 해에는 대부분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7월 중순이 넘어가면 줄어들고 사멸하는 걸. 러브버그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 연구 중이지만 어차피 박멸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다른 생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정책의 방향은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러브버그가 많은 곳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또 좋아하는 빛을 내는 조명 사용을 줄이는 등 공존의 해법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2마리씩 몸을 맞댄 까만 날벌레들이 때로 날아다닙니다. 러브버그란 별칭이 더 익숙한 붉은 등 우단털파리로 3, 4년 전부터 초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연두색 동양 하루살이들이 야간 조명 주변과 건물 외벽을 가득 뒤덮는 모습도 최근 몇 년 새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생물의 개체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잦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살충제 대신 정부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분류된 방제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야산. 나무 아랫부분마다 거대한 끈끈이가 둘러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곳 주변에 대발생한 대벌레에 대해 친환경 방제를 벌이는 겁니다. 은평구는 이렇게 해서 대벌레가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곤충들도 끈끈이에 붙어 말라가고 있고 새 깃털들도 여럿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동하다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깃이랑 꼬리깃이 완전 몽땅 빠져 있거든요. 한 시민단체의 카메라에는 끈끈이로 인해 엉킨 깃털을 정리하는 쇠박새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방제 뒤 끈끈이나 철심들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오래전에 감아놓은 건데요. 바깥면은 끈끈하지 않지만 안쪽 면은 여전히 접착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발생한 개체들에 대해 무작정 제거에 나서기보단 생태학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늘어나는 것 자체가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 한 축을 어떠한 판단 없이 제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연쇄적인 다른 영향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대발생을 막기 위한 행동은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울산 떼까마귀도 퇴치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은 생태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자연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 온 산과 가로수를 점령했던 붉은색 꽃매미와 외래 생태 교란종의 대명사였던 황소개구리는 어느새 천적이 나타나 개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해풍을 맞으며 자란 옥수수가 알알이 여물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펴보니 어린 나무의 잎마다 벌레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속잎을 열어봤더니
노르스름한 배설물 사이로 애벌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의 유충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식물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새잎이 나올 걸 다 갉아 먹어버렸으니까 옥수수가 더 크지를 못하겠죠. 결국은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열대 거세미 나방은 대서양을 건너 지난 2016년부터 아프리카를 덮쳤습니다. 수천만 명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 1,770만 톤이 매년 사라졌고 피해는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방은 2년 뒤 인도를 거쳐 2019년에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시 2년 뒤에는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국에는 봄철마다 중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 주로 서남해 지역 농가에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먼저 상륙하는 곳은 제주도. 이처럼 옥수수 한 그루에서 유충이 먹은 흔적이 발견되면요. 주변 9그루 정도에는 같은 알 덩어리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여 빠른 4월 중순부터 성충이 발견됐고 남해안 지역까지 번지면서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벽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후위기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진 겁니다. 기후변화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북상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해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울 서북부 지역에 대량 발생해 민원이 빗발쳤던 일명 러브버그. 서울대 연구팀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남부에 주로 서식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란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열대지방 곤충이 서울에서 대량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 큰데 올해도 지난달 애벌레가 발견됐습니다. 동면을 하다가 얼어 죽는 정도의 온도가 됐었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온도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후온난화의 영향이. 봄부터 이상고온이 나타나면서 하루살이도 한 달가량 이른 4월부터 곳곳에서 대량 발생했습니다. 저녁 산책에 나온 시민들이 연신 손을 휘저으며 서둘러 지나가고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막 돌아서 도망가고 집에 들어가면 꼭 있죠. 불을 켜놓은 매장에는 예외 없이 하루살이대가 달려듭니다. 벌레들이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불들을 끄고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이제 문 빨리 닫고 가는 거죠. 부쩍 늘어난 곤충의 습격. 피해를 막기 위해 주로 살충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과도한 화학적 방제는 생태계 교란이란 역효과가 뒤따릅니다. 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도 같이 죽일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같지만 얘네들 생태계의 교란 때문에 따라서 우선 방제해야 할 해충인지를 가려낸 뒤 곤충을 유인해 제거하는 퇴치기나 천적인 동물이 이용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